안녕하세요. 힐링닥터TV의 사공중기입니다. 힐링닥터TV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치료 총론편을 제일 처음 했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울증의 치료 중에 생물학적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치료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증의 치료 중에 생물학적 치료 중에 약물치료가 아닌 기타 생물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정신치료 분야인데요. 정신치료는 지금 정신분석치료라든지 대인관계치료 등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 우울증 치료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일종 쉽게 말하면 말하는 치료죠. 면담 치료이죠. 중증의 경증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보통 약을 쓰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더레이트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특히 또 심한 경우에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인지행동 치료만으로 있던 이 치료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자분들은 우울감, 절망감, 모욕, 정신운동 지연 등의 증상으로 자발적으로 면담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어느 정도 호전시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그 치료 초기 3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 치료기, 중간 치료기에 들어갔을 때 인지행동 치료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 초기에 환자는 자신의 문제는 전혀 개선할 수 없는 영구적인 것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때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섣불리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환자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런 식으로 안심시키려고 한다면 환자는 오히려 의사가 자신의 이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 환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는 환자의 그 절망감을 이해하고 또 환자가 절망하는 상황도 내가 그 절망하는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공감을 해주면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감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게 사실은 자살에 대한 기왕력, 옛날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자살의 가족력, 또 현재 자살 생각이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는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질문을 해야 되고요. 어떤 환자들은 실제로 자살 기도나 자살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자살의 충동을 억누르고 있는 환자라면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살의 충동이 있는데 그걸 참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당신이 잘 참았고 어떻게 당신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는 거죠. 환자들이 되게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자살을 이제 참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살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잘 견뎠다는 것을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우울증을 정신치료의 대표적인 우리 인지행동 치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개입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증을 지속시키는 사고를 변화시키는 어떤 인지치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는 치료하고요. 그 행동치료에는 우울증의 행동치료가 가장 좋은 것이 행동 활성화 치료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 우울증에서 나누는 거죠. 인지치료, 생각 바꾸는 거. 행동치료 중에는 가장 좋은 것이 우울증에는 행동 활성화 치료. 행동 활성화 치료는 어떤 거냐면 가치 있는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운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울증의 행동 활성화 치료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울증의 행동 활성화 치료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항우울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운동은 근육도 키워지지만은 뇌도 강화시키고 운동을 하면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경 성장 인자가 증가되어서 뇌가 아주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데 굉장히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있는 우울감도 궁극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까지 강화시켜 주어서 항우울제와 같은 효과를 하는데, 다만 이것은 이제 항우울제보다는 속도가 더 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근육을 할 때 R형을 들면 이제 이게 근육이 늘잖아요. 느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꽤 좀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지치료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치료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정적 인지 왜곡을 보다 긍정적인 인지 체계로 바꾸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 체계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습 전에 이 부정적인 체계를 긍정적인 체계로 바꾸는 일단 소위 말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하고 계속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경도 내지 중등도까지는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하고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한 경우에는 듣지 않고요. 그리고 중등도일 경우에 인지행동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하면 더 빠르고요. 보통 경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를 잘 보고 이러한 어떤 조합에 대한 어떤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 하나만, 면담 하나만 할 때에는 대개는 이제 경도 환자에게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론백이란 분에 의하면 우울증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우울증 환자의 정신적 사고의 핵심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관점이 부정적인 것이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울증 환자의 코그니티브 트레아드, 인지 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흔한 부정적 사고를 보면요. 먼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 나의 미래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구조를 많이 갖고 있죠. 이러한 왜곡을 우리가 우울 유발 도시라고 하고,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우울증 환자의 이러한 부정적 인지 왜곡을 체계적인 면담 방법을 통해서 교정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치료가 인지치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인지행동치료인데, 행동치료는 행동활성화치료, 가장 좋은 것이 뭐죠? 가치 있는 활동하는 것 또는 운동하는 것. 이 역시도 경도 내지 중등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보통 경도일 때는 그냥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운동만으로도 되는데, 중등도이면 약물치료라든지 또는 인지치료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현재로서는 약물치료가 이러한 인지행동치료하고 병행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에서 90%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생물학적 원인은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 이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 말로 하는 치료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최근에 이제 이론인데요. 뉴럴 플라스티시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경학적 가소성. 그래서 우리가 뇌에 있어서 약물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각을 계속 좋게 바꾸어주는 이 인지치료를 하게 되면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까지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운동도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까지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인 신경진달 물질의 기능 이상도 우리가 약물로도 이제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면담치료, 인지치료 또는 봉사활동 또는 운동하는 그러한 행동 활성화 치료로도 우리가 뇌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뉴럴 플라스티시티 이론인데요. 이것이 면담 치료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치료에 도움된다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힐링닥터 TV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삽니다. 고맙습니다.